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2년 1차 아이돌봄이 집담회. 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최근에 너무 이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증가되면서 저희들도 좀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업로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 이름을 참 먼저 소개를 안 해드렸네. 저는 누군지 아시죠? 저는 조미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선 오늘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이돌봄이 주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요 부분 이제 안내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22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 오셔서 이 집단의 안내 자료 받아서 가셨을 텐데요. 요 자료는 혹시 뭐 벌써 버리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하셔서 같이 보시면서 같이 저랑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16페이지예요. 아이돌봄이 주요 직무라고 써져 있지요. 선생님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번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이에요. 지금 아래로 지금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요. 그 밑으로 네모 박스가 또 크게 하나가 있지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아 종일제 서비스입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뭐 이유식 먹이기라든가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어쨌든 영아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신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하이픈에 조금 굵게 지금 되어 있는 글씨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새로 바뀐 내용이에요. 단순 감기나 복통 등 이렇게 좀 비전염성입니다. 이 질병과 관련돼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에서 우리 선생님 이제 병원 동행이 가능하세요. 대신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사전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이 내용 아시고 활동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 사항은 어느 서비스를 활동을 하시든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돌봄 아동에 대한 관찰은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선생님 일상생활이라든지 아이들의 발달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특이사항과 같은 경우는 그날 어쨌든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주시고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서 구두로 됐든 수첩이 됐든 문자가 됐든 통화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셔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은 되셔야 되세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예요, 선생님. 자,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학교나 보육시설 등 등하원 지도가 되실 거고요. 보조물 준비도 되실 거고요.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부모님이 올 때까지 임시보육이 우선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돌봄 아동과의 놀이 활동과 또 그 다음 주 중요합니다.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예요. 자, 여기에서 가로 보겠습니다.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 활동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미 엄마가 만들어 놓고 간 식사에 대해서 아이를 위해서 데워주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조금 이제 굵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경우 영아 종일제 업무가 병행이 된대요. 이 부분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겠어요? 원래 지금 위에 보시면은 왜 종일제 이유식 먹이기부터 목욕 등 내용이 나오죠. 원래 시간제 서비스가 목욕이 되나요? 안 돼요, 선생님. 근데 36개월 미만인 이하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목욕 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종일제 서비스가 제공이 같이 진행된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 이제 굵게 나왔는데 외부 활동과 관련돼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선생님들 이 부분 또 가로 안에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서 아래 내용 보시면 요거는 종일제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선생님들 질병과 관련돼서 비전염성 질병과 관련돼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한해서는 병원 동행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원거리 이동은 선생님 원칙적으로 불가하시죠. 하지만 이제 이용자 이제 자차나 이제 그런 차를 이용을 해서 돌보미 선생님들이 동반해서 탑승해서 가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차로다가 아이 이동은 될까요? 아니요. 요거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점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이제 우리 작년까지는 아이들 이제 놀이를 어디까지가 가능하냐. 그러면 뭐 가정 안에서는 가능하고 거주지 내, 단지 내에서 놀이터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저희 쪽에서 계속 교육이 진행이 됐었죠. 올해 조금 바뀐 내용이 거주지 내의 놀이터 및 인접한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이제 가벼운 놀이 활동은 가능하대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끼고 있던 그 주변에 인접한 놀이시설까지도 가능하다라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거 유료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은 안 돼요. 실내 놀이터라든가 키즈 카페나 이런 곳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돌봄 활동이 절대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단지 내에서도 무료로 진행되는 왜 요새 아파트 단지 안엔 실내 놀이터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쪽은 가능합니다. 네, 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시간제 서비스 이제 기본형과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되는 항목이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예요. 그러면 시간제 종합형 가사 서비스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가족 전체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밑에 아래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세탁물 돌리기 및 정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아동과 관련된 이제 놀이 공간에 대한 정리와 청소기 그리고 청소, 걸레질하기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저희가 안내드리죠. 선생님 가스레인지 사용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단 하나 화기가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유형이 이 종합형 유형이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와 관련된 설거지가 가능한 것이 종합형 서비스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질병 감염 아동과 관련돼서 병원 이용할 수 있는 동행이 가능하시고 재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질병 감염 아동을 돌본 선생님께서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 병원 내에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 연계 서비스예요. 이것은 지금 기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서 돌봄을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활동을 하러 가셨을 때 학교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 또는 이제 뭐 한부 뭐 가족시설이라든가 이제 이쪽에 가셔서 이제 교육이나 돌봄 목적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주 책임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 책임자는 그 기관 안에 있는 실무자가 될 것이며 한부모 시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중에서 주말 등에 이용할 때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주 책임자가 되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은 꼭 보조로 활동을 임해 주시게 된다라는 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돌봄 활동 범위 안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나번 보시게 되면은 아동의 건강 관리 및 응급 조치 등 안전 배려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돌봄 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래요. 우리 선생님들 아무리 지금 저희 쪽에서 2007년부터 근무하신 선생님도 계셔서 지금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저희가 누차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새로운 가정에 갔을 때는 내가 신규 돌봄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들어가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아 스타일이나 육아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 같은 거 내려놓으시고 해당 가정의 육아 방침이라든가 육아 부모님의 육아 방침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식사나 간식은 부모님이 조리하거나 지정된 음식만 제공을 합니다. 간혹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도시락 같은 것도 싸가기도 하고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반찬 같은 것도 해서 아이들 갖다 주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간간히 들어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절대로 안 되세요.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음식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의 허락 없이 부모님 이외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또 외부 음식을 우리 선생님들이 사서 제공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예요. 이용자에게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 조치를 위한 비상약품이 비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쨌든 해당 가정에 처음 이제 들어가시기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아동과 관련된 비상약품, 구급약품은 어디에 있는지, 아이가 응급일 때 가야 하는 병원은 어디인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가정에 항상 물어보셔서 알고 계셔야 하시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세 번째 동그라미예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 상황은 위급 상황입니다, 선생님. 이러한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해야 될 게 어디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요. 센터일까요? 아니요. 우선 가장 이렇게 위급한 상황일 때는 119를 통해서 우선 응급조치가 돼서 이송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과 또 우리 기관으로 연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부모님께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병원 방문 등 진료 등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은 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수행이에요. 아동학대라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해마다 저희가 이와 관련된 교육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은 어쨌든 보호자나 또는 성인이 아동들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그리고 또 유기나 방임 등 이러한 학대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걸 모두 다 이제 아동학대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보호자란 누구냐? 보호자라 보시면 두 번째 아동학대 범죄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보호자란이라고 되어 있죠.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되실 거죠. 또는 업무, 고용 등과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도 보호자에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보호자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요, 아동학대 대상자로 신고가 될 수 있는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활동하시면서 정말 활동 과정이 혹시라도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거나 아동학대나 그런 것이 조금 의심되거나 그러셨을 때에는 즉시 그런 부분이 신고가 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다음은 넘어가고요. 만약에 이에 대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제일 아래 칸에 보시면은요, 선생님들 관할 경찰서 또는 112입니다. 112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아동학대 신고 절차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지요. 어쨌든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하셨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1차적으로 112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가장 깊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혼자서 조금 고민이스럽다 하시면은 혼자서 그냥 고민하고 감추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 센터로 전화 주셔서 저희 실무진들과 조금 의논을 통해서 진행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자, 4번입니다. 성범죄 등 신고 의무입니다.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께서는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기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 센터는 사회복지기관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 이런 복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아이돌봄 지원 사업만큼 지역 내에 많은 가정과 많은 아동들에게 복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만약에 가정에 가족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안에 있는 뭐 상담 서비스라든가 아동 상담이나 가족 상담 여러 가지 그러한 서비스를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혹은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은 생계가 어렵거나 위급한 상황이 처해 있는 가구가 이런 게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한 긴급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지원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센터로 안내를 해주시거나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기타와 관련돼서 연결 지어지는 게 이제 아이돌봄이 안전지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안전지킴이라는 그런 업무가 주어졌지요.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시지요? 안전지킴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키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가정에서 많은 이용자들과 아이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적인 서비스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조금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연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보다도 그런 게 발견이 되었을 때 저희 기관으로 문의 주셔서 이러한 가정이 있는데 조금 어떠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조금 우선 자문을 우선 구할 수 있고 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에 있어서 받고 하려면 이용자가 분명히 그에 대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좀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아이돌봄이 안전지킴이 수칙이 있고요. 이 내용은 1번, 2번, 3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3번 안전지킴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에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발견을 하셨어요. 그럼 센터에 보고를 해주시게 되면은요. 센터 내에서는 저희 센터에서 만약에 센터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서비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연계를 해서 복지적인 서비스가 제공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릴 것이고요.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센터 보고 또는 119에 신고가 되시면은요. 이와 관련된 피해 아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내에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사례관리 발굴단 안전지킴으로써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속적인 안내를 해서 사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3가정이 발굴되어서 선생님 이런 복지적인 서비스가 연계가 되었고요. 현재 2022년 1월 현재는요. 1가정에 지금 복지적인 서비스 연계가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아이들 돌보는 것에만 치중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가정과 아이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아이돌봄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아주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어느 정도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안내드린 내용 중에 올해 조금 새롭게 바뀐 내용 또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실 점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세요 선생님들. 첫 번째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시간제 서비스 유형은 이제 어떤 직무들이 진행되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 중에서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인 경우에는 영아 조밀제 업무가 병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유식 먹이기, 아이들 지금 젖병 소득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 목욕 제공 같은 것도 3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조밀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요번에 바뀐 내용이죠. 선생님들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해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동행이 가능하다.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원칙적으로 원거리는 불가하지요. 그런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 동반 시에는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짠. 세 번째, 거주진의 놀이터. 여기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이 가능하대요. 단 유료 시설은 제외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실내 놀이터, 유료로 내고 들어가는 실내 놀이터 안 됩니다. 키즈 카페도 안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자,
활동 시작과 활동 종료 시 반드시 성인 보호자 인계. 요건 제가 직무 내용에서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누차 저희들 요거 변경된 내용 안내 드렸죠. 활동 시작할 때도 성인 보호자로부터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인계 받으셔야 되고요. 활동 종료를 하실 때도 성인 보호자한테 반드시 인계하셔야 되세요. 엄마가 지금 운전 중에 오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그냥 퇴근하세요 라고 하시더라도 먼저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십니다. 네, 5번째예요. 화기를 사용한 조리가 가능한 서비스 이용은 네,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죠? 네. 예, 지금 이렇게 길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설명드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선생님들 한 번 더 저희 집담의 자료집 한번 내용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시면은 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가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또 이게 맞나? 안 맞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분명히 해소를 하고 가시고 정확한 내용으로다가 활동을 임해 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 선생님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2번째 이제 아이돌봄의 주요 직무에 대한 안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